한반도가 기온 변화폭이 가장 큰 지역이라니 좀 놀랍고도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한반도 기후변화 추세와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제 정말 온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기온과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전 지구 평균의 2~3배에 달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구가 지난 100년 동안 평균 0.74도 상승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1.5도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이건 2배 이상 되는 기온 상승 속도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정혜연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1971년도 2010년까지는 0.41도, 그 외에는 거의 0.5도 정도 상승하는 속도인데 이 정도는 세계 평균보다도 한 3배 이상 빠른 상승 속도입니다. 아주 심각하고요. 해수면 상승 속도도 아주 무섭죠.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40년 동안 제주도 평균 수위가 22.8cm, 남해안은 12.8cm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의 제주도는 3배 이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면 해안의 침식 속도도 빨라지고 국토 침식 구역도 넓어지고 태풍이나 폭풍 때 해일의 피해가 아주 현격하게 증가하게 되지요. 네, 해수면 상승 속도가 이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에 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필은 왜 한반도만 이렇게 지구 온난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까? 일단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중위도 지역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기온 상승도 가장 가파르고요. 해수면 이 상승 속도도 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극지방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아주 가장 산업화 또 도시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급률, 주택 보급률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당 배출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기온 상승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된 게 저희 스스로가 또 원인을 제공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주도 그런 연안 지역도 걱정이 좀 됐거든요. 이렇게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한반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 기상청에서 예측을 한 걸 보니까 2050년 정도까지 세기 말 말고요. 기온은 3.6도 상승, 강수량은 15.6% 증가, 해수면 27cm 상승, 또 폭염이 열대한 3배 이상 증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2100년까지는 5.7도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전 지구 평균보다 1.1도 이상 높은 그런 기온 상승인데 이렇게 되면 거의 우리나라는 아열대권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열대성 외래식물 해충의 영향이 굉장히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식량 감산, 일단 벼농사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식량 감산. 두 번째는 말라리아 등의 열대성 질병의 만연이 예상되고요.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침수. 그러니까 남해안, 서해안 저지대가 침수하게 될 테고, 예를 들어 소나무 같은 이런 온대성 식물은 다 멸종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과수 지역은 계속 북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얘기하지만 귤은 개성에서 또 평양에서는 예를 들어서 망고를 재배할 것이다.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도 굉장히 증가할 것이고요. 어획 같은 것도 고기도 그렇습니다. 물고기 같은 경우도 한대성 어종은 다 사라지고 열대성 어종, 참치 같은 것 이런 걸로 다 바뀌어 나갈 겁니다. 저희들 기상 예보자들끼리 우스갯소리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눈도 없어질 것이다. 눈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키를 타려면 알래스카로 가야 한다. 성탄절에 눈 본다는 건 옛날 책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는데 저는 지금 열대지방 아프리카 지방의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정도 이상이면요 저희 나라 기후가 오키나와 기후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눈은 안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식량 감소나 말라리아 등 열대성 질병 혹은 침수 우려 또 소나무 멸종 등의 현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겨울은 포근해지고 또 짧아져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는 북반구에 기록적인 한파가 잦아지고 있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체감적으로 실제로 느끼는
현상이죠. 예. 예. 그러니까 자, 이제 여름은 굉장히 더워지는 것 맞다. 근데 겨울은 오히려 포근해지고 짧아지는 것 아니냐? 짧아져야 되는데 아니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한파 폭설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요.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세계기상기구에서 작년 2014년이 지금까지 기상관측상 기온이 가장 높이 상승한 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라는 기온 상승은 전 지구적으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9년부터 2012년 겨울까지는 혹한을 보였거든요. 평년 기온보다 기온이 낮았고요. 그렇죠. 그러나 작년과 올 겨울은 오히려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단지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북미 대륙 같은 경우는 6년째 혹한과 폭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 미국 이런 쪽이 이제 혹한이 좀 있다 보니까 저 정부도 네. 막 셧다운이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혹한이 오히려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오히려 이 지역을 빼놓고 다른 지역은 기온이 더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센터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대응 또 적응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적응이 중요하죠. 그죠? 예. 대응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온 상승으로 일어난 변홍사 감산, 열대성 질병인 말라리아나 해충의 창궐, 에볼라 바이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 사스 등의 변종 바이러스 대책,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항만이나 지강 보강,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황사 및 미세먼지 증가, 예. 또 이런 것도 도로 및 주거 대책 등이 따라주어야 하는데 강론으로 본다면 저는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총체적으로 사실 이게 협력을 해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런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컨트롤 타워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세워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